여러분 안녕하세요. 좋은 주식 팁입니다. 오늘은 코로나로 인한 해외 악재와 또 북한발 리스크가 동시에 이제 우려를 낳으면서 또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사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뭐 대응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뭐 묻지마 폭락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급락이 쏟아져 나왔습니다. 셀트리온 종목도 그 종목의 악재는 없었습니다만 굉장히 안타깝게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. 한 7, 8% 정도 떨어졌는데 이런 날에는 뭐 대응을 하고 뭐 매도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그 이렇게 묻지마 폭락이 나왔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점을 좀 알기가 좀 쉽지 않죠. 그래서 오늘은 그런 좀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. 먼저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뭐 미국의 2차 팬데믹 우려 하면서 뭐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오늘 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던 내용들입니다.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세계 각국의 경제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진짜 수시로 아마 이런 코로나로 인한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 그때마다 출렁출렁 할 겁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런 뉴스가 앞으로 자주 보이게 될 거고 뭐 2차 뭐 팬데믹이라든가 또 장기화라든가 뭐 실업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다 알고 있던 거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보다는 그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때 이렇게 장세로 이어갈 때 그 셀트리온주라든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지금 바이오 헬스케어주 위주 또 그동안 잘 갔던 그 2차 전지주라든가 이런 것들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오늘 시간외를 보면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,300원 1.31%가 올랐고요. 셀트리온 보면 6,000원 2.19% 많이 올랐죠. 굉장히 안정세를 찾을 거라고 바라보는 겁니다. 오늘 묻지마 폭락을 벗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. 셀트리온 제약도 1,200원 0.97% 올랐는데요.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일 되면 오늘의 이 묻지마 폭락으로 인한 이제 상대적인 저가에서는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판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상대적으로 어떤 종목이 더 가고 덜 갈지 이런 거를 예측을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쨌든 수급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. 오늘 외국인이 그 코스닥에서 매수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였고요. 기관은 두 번째로 많이 팔았던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였습니다. 그리고 개인도 매도를 했죠. 그러니까 외국인의 그 매수세가 생각보다는 들어왔다. 가장 많이 산 종목으로 지금 최근에 보면은 6월 4일 이후에는 사실상 그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. 또 기관은 사실은 팔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이 매수세를 들여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셀트리온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팔았습니다. 그리고 개인만 샀는데요. 굉장히 많이 오늘 빠졌습니다만 그리고 시간외 거래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내일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고요. 사실은 그 오늘 개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외국인 기관이 팔았기 때문에 내일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또 시간외 거래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그 매수가 들어왔고 그런 걸 봐서 일단은 내일 장에서는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이 보이지는 당연히 않을 것 같고 대신에 오를 것 같은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이 수급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좀 못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고요.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고 기관과 개인은 팔았는데요.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좀 적죠. 그래서 또 시간외 거래에서 또 보면은 상대적으로는 좀 적게 들어왔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만큼은 아니고 굉장히 괜찮은 흐름으로 내일 이제 반전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봉 차트를 보면
일단 기본적으로 5일선이 이렇게 묻지마 폭락장에서 5일선을 지키기란 쉽지 않죠. 그런데 그 다음 그러면 11선을 지켰느냐를 보는 게 또 중요한데요. 오늘 11선을 지켰습니다. 물론 중간에 장중에 97,100원까지 9.34%까지 폭락이 나왔지만 이후 99,200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5일선, 11선 평균이 98,300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11선보다 위에 자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내일 만약에 아까 시간의 거래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내일은 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. 5일선을 102,300원 정도 되는 이 5일선을 회복하는지 이 여부를 보면 될 것 같고요. RSI 지표가 과매수 구간을 완전히 벗어났고 60포인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셀트리온을 보면 5일선이 무너졌는데 11선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일봉 차트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더 여유가 좀 있어 보입니다. 그리고 과매수 지표도 그 과매수 구간을 오랜 과매수 구간을 한 방에 털어내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. 내일 양봉이 나온다고 하면 278,300원이 5일선 기준인데요. 278,300원이 274,000원에서 사실 얼마 높지 않아 보이죠. 이 구간이 한 4,000원 정도 오르면 이 5일선 위에 안착하게 되는데 아마도 내일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일선에 안착할 확률도 높다.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 못 가더라도 5일선에 안착할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셀트리온의 흐름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셀트리온 제약을 보면 오늘 124,3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11선이 128,790원, 그러니까 11선이 깨졌죠.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은 11선을 지켰고 제약은 11선이 깨졌습니다. 이 일봉 차트의 이평선으로만 놓고 보면 11선이 깨졌기 때문에 다음은 21선인데 21선은 109,000원 정도거든요. 그러니까 조금 더 나쁘게 안 좋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러나 내일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. 오늘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. 그래서 일단 11선을 바로 회복을 하느냐, 128,800원 정도 되는 이 11선을 회복하느냐인데 그것도 좀 멀어 보이죠. 4,000원 넘게 올라야 되니까. 그래서 어정쩡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행인 것은 그 진짜 오래된 이 과매수 구간을 오늘 털어내고 벗어났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모양이 좀 이뻐 보이고요. 그리고 셀트리온도 5일선에 다시 안착할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.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물론 5일선과 11선이 가까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11선을 깨고 내려온 것은 좀 안 좋게 보입니다. 그래서 가장 셋 중에서는 가장 좀 안 좋은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제 5일선이 깨졌을 때 오늘 11선 밑으로 내려왔던 그 구간 있죠. 이럴 때 오히려 더 매수를 더 하는 그런 전략이 더 좋아 보입니다. 어차피 이렇게 많이 빠지고 나면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거든요. 그리고 내일 만약에 더 빠지면 21선 지지하는 그 상황을 보고 만약에 21선을 더 털고 내려간다 그러면 당연히 더 많이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 21선까지 밀리진 않을 거거든요. 따라서 우리가 좀 더 너무 겁내지 말고 일단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려왔을 때 그리고 주요 이평선 밑으로 내려와서 좀 이평선 만약에 회복할 그 시점 전에는 좀 사자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이 바닥으로 좀 내려왔을 때는 사지만 이 급등을 했을 때는 조금 덜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. 왜냐면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이 위아래로 크게 벌어질 때는 떨어졌을 때 살 수 있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어떤 급반등, 내일이라도 당장 급반등이 일어났을 때는 조금 덜어놓고 또 일정 수준으로 횡보하거나 그럴 때는 조금 더 사 모으는 그런 게 좋아 보입니다. 그러니까 결국 간다. 결국 이 종목의 모멘텀 아직 살아있다. 많이 살아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종목은 그냥 갖고 가는 겁니다.
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어떤 분이 상한가 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는데 저는 안 팝니다. 상한가를 왜냐하면 상한가보다 더 높이 올라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평선 가지고 단기 대응하고 이렇게 RSI 지표 같은 걸로 단기 대응하는 건 더 조금 더 싸게 많이 사게 하기 위한 많이 사려는 그런 거지 이걸 덜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길게 아주 길게 가져가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오늘처럼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는 오 땡큐 하면서 더 사 모으는 그런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. 좀 마음에 여유를 좀 찾으시고 길게 보는 안목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어쨌든 저는 이 종목에 흔들리지 않을 종목, 오랫동안 이익을 가져다 줄 종목이라는 믿음은 변함없이 갖고 있고요. 여러분들께 좀 이런 저의 마음을 나눠드리는, 그래서 마음의 평온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. 길게 봤을 때 결국 회복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드리면서 오늘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. 힘내십시오. 고맙습니다.